평화재단은 윤희상 선생이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이국 땅에서 세상을 떠난 지 10년 만인 2005년 3월 한국의 서울에서 창립되었습니다. 박재규 전 통일부 장관이 초대 이사장이 되고 저는 이사로 일했습니다. 그때 이 창립식에 마산 MBC가 촬영한 자료가 있어서 잠깐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고 또 박재규 초대이사장의 짧은 말, 그리고 윤희상 선생의 따님 임정 여사님의 말, 그리고 감명 깊은 윤희상 작품의 공연도 잠깐 있었습니다. 호아마트홀에서 성대히 거행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참석하고 있습니다. 박재규 전 통일부 장관, 초대 윤희상 재단 이사장,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창립할 때는 아마 지금처럼 어떤 보수의 이념, 진보의 이념 이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진보 보수를 망라하고 당을 망라하고 대부분의 사람들 그 취지에 동감해서 참여했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사회 각계 각층이 총 출동했고, 그래서 윤희상 선생님과 윤희상 선생님의 작품에 대해서 이해하고 널리 알리고자 노력을 했고 결의를 했죠. 윤희상 선생님 따님 윤정 여사님의 모습도 보입니다. 우리 사회는 짧은 시간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켜왔습니다. 전쟁과 경쟁의 어두운 산 넘어 평화와 공동본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려는 연합입니다. 윤희상 선생님은 이제 남북을 아우르는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전생의 예술과 민족 사랑을 실제 행동에 옮기시며 이국 땅에서 슬프고 외롭게 살다 가셨습니다. 이제 서거 10주년이 되는 이 해에 여러분이 힘을 모아 윤희상 평화재단 창립 행사가 성대히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평화재단 설립이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고향 땅에서 많은 친구들이 힘을 모아 성사시키는 것을 제일 기뻐하실 것입니다. 예술과 평화는 인간 생활의 근본적인 필수 조건이라고 봅니다. 예술가로서의 아버지의 업적과 민족운동가로서의 아버지 정신을 함께 기려나가게 될 윤희상 평화재단의 사업이 민족 문제 발전에 큰 성과 있기를 빕니다. 창립 기념식 음악 포함해서 들으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실제 윤희상 선생이 독일에 거주를 할 때 가족과 함께 살면서 거국을 그리워하면서 주옥 같은 작품을 많이
작곡했죠. 이 집을 윤희상 선생이 세상을 떠난 뒤에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 윤희상 재단이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매입을 해서 소유하고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윤희상 하우스라고 명명했었죠. 그동안 윤희상 하우스는 독일을 찾는 분들에게 윤희상과 작곡가 윤희상의 작품의 이모저모를 설명해 주는 순례지 역할도 했고, 또 꿈을 꾸는 청소년들에게는 참 좋은 이미지를 주는 학습의 장소로 이용되어 왔고, 또 매년 어쨌든 작은 음악회 같은 것들을 여러 차례 열어서 윤희상 선생을 추모해 왔었어요. 제가 좀 그림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독일 베를린시 그 외곽에 있는 윤희상 선생님이 평소에 위대한 작품을 구상하고 만들어냈던 작품의 산실이에요. 돌아가실 때까지 여기에 가족과 함께 거주했었죠. 이걸 윤희상 평화재단이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죠. 한 450평 대지에다가 한 100여 평의 건평인데요.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도 있는데, 정원 앞에 지금 보이는 바로 이게 동백나무입니다. 통영서 가져온 동백나무인데, 원래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인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독일 갔을 때 당시에 공동묘지에 잠들어 있던 윤희상 선생의 묘소에 들려서 통영서 가져온 동백나무 한 그루를 거기 심어 두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윤희상 선생님의 묘소가 통영으로 이장되면서 이 김정숙 여사가 심어 놓은 나무는 동백나무는 생전에 살던 윤희상 하우스로 옮겨왔습니다. 윤희상 선생이 살던 윤희상 하우스로 옮겨왔죠. 그래서 이게 매우 의미 있는 동백나무가 되었다고도 하고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건물은 지금 윤희상 하우스로서 윤희상 평화재단이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1층에는 연주실이 마련되어 있고 음향 설비가 완비되어 있어서 여기서 연주를 곧잘 하게 되고요. 창립 기념식 베를린 하우스 오픈식에서는 이 안에 연주실에서 연주를 하고 창문을 열고 정원에 의자를 깔고 많은 사람들이 연주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주를 소규모로 아주 알뜰하게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게 윤희상 하우스 1층의 공연 모습입니다. 공연자가 안에 앉아서 연주를 하고 있고, 방 안에 공연장 안에 앉아 있는 분들과, 그리고 창문 너머로 의자를 깔고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어서 거의 100명 가까이 연주회를 즐길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참 윤희상 하우스는 그런 의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참 정성과 성의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담고 그렇게 만들어졌고 운영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희 윤희상 평화재단이 윤희상 하우스를 인수한 이래로 저희들이 성금을 모아서 개조도 많이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 공연 시설도 갖추고 음향 시설도 갖추고 개보수 공사도 해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희상 하우스를 윤희상 평화재단 혼자 그 운영과 관리비를 감당하다 보니까 점차 그 어려움이 누적되어서 지금은 매우 곤란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어요.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윤희상과 윤희상 음악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많이 흔들려서 정부 지원도 믿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또 정부 지원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지만 우위로 돌아갔어요. 또 역대 이 사회에서도 다각도로 이 윤희상 하우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 제안과 구성을 계획해보고 실행해봤지만 그다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런 곤란한 상황을 보면서 무척 안타까워하던 국제 윤희상협회 회장이 발터
슈페러, 발터 볼프강 슈페러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안타까워하면서 뭔가 좀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뭐 그야말로 윤상하우스를 좀 제대로 운영해 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합니다. 독일에서 윤희상하우스를 제대로 관리할 공익재단을 하나 새로 만들어서 윤희상재단이 그 새로운 재단과 함께 윤희상하우스를 제대로 운영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제 저희로서는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윤희상재단의 소유하고 윤희상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윤희상하우스를 무상으로 새로운 재단에 기부하는 것이 전제가 되면서 그 운영은 서로 협동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되겠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더라도 가능하면 윤희상평화재단이 이를 운영하고 그렇게 계속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지만, 다른 방법이 거의 사실상 불가피할 때는 원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또 윤희상 하우스가 독일 베를린에 있기 때문에 결국 독일 현지와 독일 정부 또 독일 사람들과 일정한 협업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새로운 재단의 창립을 통한 윤희상 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윤희상 하우스의 기부 문제를 생각하게 됐고 그것을 가능하다고 결론을 낸 것입니다. 지금처럼 정권에 따라 요동치는 상황에서는 이를 초월해서, 정권이 바뀌고 어쩌고 하는 걸 초월해서 윤희상 선생이 뭐 아까 이걸 보존하려는 노력이 정권을 초월해서 존재해야 되고, 그래야 일상적인 이해, 일상적인 발전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윤희상 선생과 그 음악을 사랑하고 또 만면에서 도움을 주신 분들도 저의 이런 마음을 이해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윤희상 선생님 묘소는 독일 베를린의 공동묘지에 있다가 그 사후 23년이 지난 2018년에 통영국제음악당 그 바다가 보이는 곳에 묘소가 이장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 뵙고 있죠. 그리고 이제 편히 잠들어 있죠. 참 오랜만에 돌아와서 편히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 법원도 윤희상 선생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재심이 필요하다고 이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재심 재판 중에 있습니다. 아마 저는 국가 권력에 의해서 강제 납치와 고문에 의해서 이루어진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혐의이기 때문에 전례처럼 당연히 무죄로 선고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윤희상 선생은 그 1980년 참 참혹했던 광주 항쟁, 강주의 학살과 그 학살에 저항한 시민들의 권리, 이 참 뜨거운 항쟁에 대해서 독일에 있으면서 가슴이 참 뛰고 가슴이 참 무너졌겠죠.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독일의 한 방송국으로부터 강주 항쟁에 대한 작곡을 의뢰받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작곡을 구상해서 1981년에 발표한 교향시가 있습니다. 참 위대한 교향시가 되었죠. 광주여 영원이라는 곡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광주의 영원은 참으로 80년 광주 항쟁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독일, 서유럽 모든 주요 도시에서 광주의 영원이가 공연되었고, 일본에서도 공연되었고, 수많은 인파들이 와서 그 공연을 듣고 음악과 연주를 통해서 광주의 참상을 알고 한국 민주주의가 기어코 달성될 것이라는 믿음과 신념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광주 항쟁에 관한 세계 최초의 교향시, 이게 광주의 영혼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교향시 광주의 영혼이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윤희상 평화재단이 정말 고생을 하면서 어렵게 운영해왔던 독일 소재 윤희상 하우스를
독일의 새로운 재단, 공익재단을 저희 합동으로 만들어서 독일과 우리가 공동으로 윤희상 하우스를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